김치와 단무지를 사이에 둔 교환 독서. 잔치국수. 목포에 가려고 호수 샀습니다. 꽃 선물이에요. 이야. 여기 약간 기록샷이에요. 아 맞다, 호랑이 вет지. 고양이 좋아하세요? 네네. 술 하나 주세요. 돼지 없다가 너무 특이한 메뉴들. 승도 이제예요. 그 읽으서 이제 적당히 살고. 엄청 어릴 때 읽었던 책인데 석갈 투투도 있어. 그림체 너무 예쁘다 이거. 그건 뭐? 이거 여름에 전 우와. 너무 예쁘다. 아니 그 몇 점? 끝. 선생님. 네. 가지런 이렇게. 맛있는 걸 많이 먹는. 아 약간 빛에 비쳐 있거든요. 약간 나중에 시내 가면은 이제 루미나스. 델마르에 왔습니다. 하하. 파스타치오 맛. 지금 저희 구도가 진짜 웃겨. 이러고 책 얘기하는 게 너무 웃기다. 웃기네. 명을 원래 안 읽으려고 했었거든요. 너무 읽기 전부터 내용 되게 우울하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안 읽으려고. 예쁘다. 우와. 포도책방. 아싸, 어쩔어쩔로 살아야지. 소서님도 하나 뽑아주세요. 저 어쩔어쩔로 살 거예요. 소서님도 하나 뽑아주세요. 네네. 뭐예요? 작은 파도 때문에 바다님 축하드립니다. 저는 어쩔어쩔님이라고 불러주세요. 네, 어쩔어쩔님. 내가 찾던 게 여기 있어. 사랑은 짜릿해. 네, 오늘은 소서님께서 책을 출간하신 지 언제 출간하셨죠? 작년 12월에 출간했습니다. 네, 작년 12월에 출간을 하시고 저는 빠르게 실패하는 모임이라는 챌린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챌린지를 운영을 하면서 소서님께서 책을 출간하시는 모습을 쭉 보다가 우리 나중에 출간을 하면 목포에 여행을 1박 2일로 한번 가보자 해서 이 목포 여행 겸 미니 북토크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소서님께서는 틱톡인가요? 네. 틱톡으로 라이브를 켜서 진행을 하고 있고 저는 유튜브에 올리려고 또 하고 있는데 저 먼저 소개를 하자면 저는 성장하는 모임을 하고 있는 동네 언니라고 합니다. 소개를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에디터 겸 에세이 작가 소서입니다.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삶의 소소한 순간들을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재해석해서 삶의 소소한 순간들도 모두 소중하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책입니다. 그 종이에다가 미니 북토크 할 내용들을 짜왔습니다. 소서님께서 직접 책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질문들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네. 소서님 먼저 바로 시작을 해주실까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책에도 썼지만 20대 초반의 연애를 돌아보니 사랑은 감정의 문제라기보다는 관계를 지키려는 의지의 문제더라고요. 설렘이 휘발되고 그리고 감정이 식었을 때 상대의 다름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게 진짜 사랑이라는 걸 늦게 깨달았습니다. 동네 언니님은 어떠세요? 처음에 설렘이 끝난 자리에 권태로움을 느낀 적이 있나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이 건태라는 단어가 저는 좀 무서운 단어이거든요. 왜냐면은 사랑하는 감정이 식었을 때 그 눈빛이 느껴지잖아요. 혹시 연애하시다가 손을 잡았을 때 그 손에 힘이 빠졌던 거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아,
아, 네, 느껴본 적 있어요? 예전에. 저는 그것을 느꼈을 때, 와, 이 사랑이 끝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를 어떻게든 풀어보기 위해서, 우리 쉬었다 갈까? 그 사람 힘드니까. 그 사람은 교통사고를 당하고 그 직후에 온 상황이었어서, 아, 좀 마음이 힘들구나. 또는 교통사고 때문에 몸이 안 좋구나라고만 생각하고 싶었던 거죠, 제가. 그래서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저는 그 부분이 생각이 나서 회피를 하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었어요. 근데 돌아보면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 생각이 나거든요. 자기 관리를 잘하는 연애가 성공을 한다고 믿었던 20대가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저도 한때 자기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좀 그것보다는 깊은 대화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대화를 깊게 나누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관계? 그런 관계를 같이 추구해 나갈 수 있는 게 건강한 연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대 때를 생각을 해보면 네. 딱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 지금 만나고 계신 분이 절대 보면 안 되는 이 라이브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전에 사귀었던 분이 갑자기 카톡 이별을 하는 거예요. 그날 심지어 저랑 만나고 데이트를 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대뜸 헤어지자. 그래서 동네 언니의 눈에서는 눈물바다가 폭포수처럼 펼쳐졌죠. 저는 그때 그 시그널을 못 느꼈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자기 개발을 잘하면 당연히 연애도 잘한다고 생각하는 마인드였던 거예요. 그래서 운동도 열심히 했고, 내가 해야 하는 일들만 잘하면 연애는 성공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20대에서 30대로 넘어오니까 그 부분이 정말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떻게 느꼈냐면, 30대에서는 자기 관리뿐만이 아니라 그거는 그냥 스스로에게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각자가 상대방과의 깊은 유대관계가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소서님은 요새 어떠세요? 그런 유대관계가 잘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 네. 지금 너무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10월에 결혼을 하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결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도 남자친구랑 같이 있을 때 되게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깊은 유대감을 많이 나눌 수 있어가지고 결혼을 결심한 것도 있어서 지금은 너무 만족스럽게 잘 만나고 있어요. 결혼을 저는 아직 안 했지만, 연애와 결혼 사이의 안정감이라는 게 또 느낌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소서님은 어느 부분에서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하면 좋겠다고 느꼈던 그런 포인트가 있나요? 나만 느꼈던 이 사람이다 싶었던 거. 아, 네. 남자친구랑 첫 데이트를 했을 때가 생각나는데요. 같이 있을 때 진짜 명상을 하는 것처럼 정말 마음이 편안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랑 있으면은 되게 이렇게 마음이 차분하게 편하게 지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또 그런 생각을 하니까 더 일의 능률도 더 잘 올라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과 함께 해도 좋겠다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저 커플들마다 다양한 결심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 네. 두 번째 질문은 가족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책에서도 가족에 대한 파트를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시는데요. 엇갈린 진심에 대한 부분이에요. 소서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질문 시작해 볼게요. 어릴 때 자전거 타다 넘어졌을 때 엄마가 단호하게 혼내셨던 게 꽤 오래 상처였거든요. 그런데 어른이 돼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엄마는 책을 아낌없이 사주는 식으로 사랑을 주고 계셨어요. 표현 방식이 달라서 생긴 지독한 오해였죠. 동네 언니님은 어때요? 가까운 사람과 애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서 오해했던 적이 있나요?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야 그게 저 사람만의 방식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된 경험이 있다면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엄마랑 성향이 정말 똑같아요. 소서님은 어머니랑 성향이 비슷하신가요? 많이 다릅니다. 제가 F라면은 저희 엄마는 완전 T예요. 그래서 진짜 달라요. 전 진짜 엄마랑 성향이 너무 똑같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ENTJ에서 ENFJ를 왔다 갔다 하는데 논리를 펼치는 걸 너무 좋아해서 둘이 메비우스의 띠예요. 논리만 펼치는 거죠. 그래서 그 싸움이 잘 안 끝나요. 막 불같이 싸우는 스타일도 아닌 거죠. 그죠?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저희 언니가 와서 잘라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거의 대화가 끝나지가 않는데 엄마는 이렇게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너가 차라리 내가 좀 화를 갑자기 냈을 때 찬찬히 내가 잘못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면은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데 거기서 맞불 작전으로 너도 논리를 펼치니까 내 화가 너무 많이 난다. 그래서 조금만 굽혀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엄마의 딸이고 똑같은데 그게 되겠냐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어려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저도 나이가 들어가고 보니까 엄마도 어쩔 때는 따뜻하고 다정한 말을 기다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순간부터 엄마를 이해하고 그때만큼은 F의 감정이 돼서 엄마 그랬냐 너무 죄송하다 바로 일어서서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이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하게 되니까 지금은 엄마랑 되게 다정하게 지내고 있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는 집에서 가장 엄마를 잘 이해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아빠랑은 다소 왕래가 안 되는 아빠한테 애교는 많이 부리지만 오히려 아빠의 화법은 동생이 더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대화가. 근데 여기서 소선님한테 한번 질문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소선님은 다시 태어나면 가족 구성원 그대로 태어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엄마의 딸로 태어나고 싶으신지 아니면 다른 가족, 뭐 엄마의 엄마로 태어나고 싶으신지 제가 먼저 얘기하자면 저는 그대로 태어나고 싶거든요. 왜냐면은 물론 가족마다 다 부족한 점이 있고 어설플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지금 가족들과의 관계나 서로를 이해하는 부분이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도 이렇게 다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서로를 좀 더 이해하면서 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사실 좀 딴 얘기긴 한데 저는 장원영으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근데 너무 예쁘고 이것저것 다 잘하고 너무 완벽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삶은 어떤지 너무 궁금해요.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네, 장원영으로 한번 살아보면 너무 재밌을 것 같고요. 이건 농담이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엄마의 엄마로 다시 태어나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엄마가 어쨌든 8남매 중에 넷째여가지고 막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자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제가 만약에 엄마의 엄마가 되면은 충분히 좀 많은 사랑을 주면서 더 잘 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자기의 능력을 잘 발휘하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네. 생각을 하니까 또 눈물이 나려고 하네요. 좋습니다. 바깥에 와가지고 눈물 흔들리면 안 되니까 빠르게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일의 효율성과 미련한 고집 사이에서 있었던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선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AI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요즘 AI가 몇 분 만에 번듯한 자료를 찾아주고 글을 쏟아내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솔직히 위기의식이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이 철저한 효율의 시대에 저는 오히려 제 삶과 감정을 꾹꾹 눌러 담아서 모난 돌처럼 미련하게 쓰는 게 제 생존법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매끈하고 결점 없는 글은 금방 잊히니까요. 언니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은 효율성이 최고인 시대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니님이 일이나 일상에서 굳이 수고로움을 감수하면서까지 지키고 있는 자기만의 미련한 방식이나 태도가 있을까요? 근데 저는 책을 굉장히 많이 읽는 편입니다. 책을 읽는 게 가장 비효율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AI한테 물어봐서 해결이 되는 시대이기도 하잖아요. 그걸로 끝나기도 하는데 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서 데리고 도서관에 끌고 가던지 일기도 직접 쓰게 하는 편이었다 보니까 제 지혜의 원천은 책이었고 책으로서 얻어지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말을 하고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을 수 있는 것 또한도 책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장 밑바닥에 책을 두고 그 다음에 유튜브나 뭐 강의를 듣거나 하면서
폭을 넓혀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련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책에 집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서님의 책도 만나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은 오히려 더 깔끔하게 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질문은요. 나를 버티게 한 대중문화입니다. 에디터 소서님이신데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책도 대중문화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나를 살린 드라마죠. 이 부분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제가 고3 때 수능을 진짜 망했어요. 수능 진짜 망하고 아 진짜 내 인생 끝났다 살기 싫다 이랬는데 그때 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했던 게 당시에 방송하고 있었던 드라마 아내의 유혹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드라마 아내의 유혹이 저에게 어떤 힘이 되었는지 이야기에 대해 풀어낸 부분이었는데요. 네, 이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서 질문을 드려보면 그때 구은재가 복수하는 걸 보면서 묘하게 대리만족을 느꼈어요. 그리고 다음에 방송을 봐야 되니까 죽을 수가 없더라고요. 언니님은 그러신 적이 있었을까요? 너무 힘들어서 현실이 버거웠을 때 남들은 가볍게 소비하는 드라마나 예능 같은 그런 콘텐츠에 기대서 그 시기를 무사히 넘겨본 경험이 있을까요? 저는 소서님과 비슷한 부분이 많다고 느꼈는데요. 19살이죠. 그때 수능을 굉장히 말아먹었어요. 샤워를 한 번만 하면 충분한데 괜히 마음에 2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기가 들린 거예요. 정말 미역국을 먹은 것처럼 그대로 미끄러져서 망쳤었는데 저희 엄마가 동네 언니 이제 죽는 거 아니냐 싶을 정도로 많이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오히려 슬픈 영상들을 많이 보고 눈물을 쏙 뺐던 기억이 나요. 드라마는 아니었는데 저희 나이대에 지문에 나왔던 내용인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막 지문이 너무 슬퍼서 울었다고 했던 지문이 있는데 명확히 기억이 안 나요. 왠지 노희경 작가님의 드라마였을 것 같은데요. 세상에서 아주 특별한 여행인가? 나문희님 나왔던 그 드라마인 것 그런 것 같아요. 같아요. 왠지 느낌이 그렇습니다. 네. 그걸 보면서 혼자 울고 있으니 저희 엄마는 얼마나 걱정이 되셨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거를 읽으면서 울었었는데 그때 아마 그 기억이 나고요. 그뿐만 아니라 저는 해를 품은 달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한가인 나오시는 분이잖아요. 몇 번을 봤어요. 결론은 알지만 너무 쫄깃해서 계속 찾아봤던 저희 아빠랑 저희 언니는 그 영상을 보면은 1박 2일이 들더라도 꼬박 그것만 보는 스타일이라 저는 영상을 최대한 안 보려고 하는 편입니다. 오히려 너무 빠지는 스타일이라서. 그렇지만 저도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 외에도 나를 살린 건 아니지만 대중문화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오픈돼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볼까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늘 남들과 비교하면서 조급해 하다가 드라마 스타트업에서 되게 유명한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그 대사를 듣고서 되게 아,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그렇게 깨달은 적이 있어요. 그 대사가 뭐였냐면 넌 코스모스야. 가을에 가장 예쁘게 필 거야. 라는 대사더라고요. 그 대사를 듣고 나서 아, 내가 코스모스인데 왜 내가 계속 봄이랑 여름에 피려고 안달복달 했었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속도도 인정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남의 계절에 저를 억지로 끼워 맞출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걸 깨달으니까 또 오히려 주변 풍경이 보이고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언니님은 어떠세요? 살면서 남들의 타임라인이나 사회적 기준에 맞추려다 지쳤던 적이 있나요?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맞춰서 하는 움직이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동네 언니로 모임 사업을 시작을 하고 모임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한 대표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너는 너 같은 애들이 나중에 성공을 한다. 근데 너에게 J커브가 올 건데 그 J커브가 언제 올지는 모르겠다라는 말이 저에게 기대심도 심어주었지만 오히려 발목을 잡았다고 느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J커브만을 기다리게 되는 제 모습을 보고 하루를 온전히 그리고 차곡차곡 쌓아서 가면 되는 건데 그게 왜 안 오지? 라는 생각에 계속해서 기다리고만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오히려 나를 갉아먹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든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5가지의 질문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온 곳은 목포입니다. 그래서 목포에서 여러 가지, 여러분 그거 아시죠? 목포에서는 맛이 무조건 있어야 한다는 점. 그래서 맛있는 음식들을 먹고 와서 저 같은 경우는 책을 엄청 많이 읽었어요. 제 가방에는 벌써 5권의 책이 들어가 있을 정도고 이미 포도 책방에서 책을 사가지고 가서 보부상 가방을 들고 다시 서울로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이 목포라는 지역이 여유가 굉장히 많고 낭만의 도시더라고요. 예술가들이 진짜 많았잖아요. 어떠셨어요? 목포 진짜 힐링됩니다. 혹시 우울하거나 기분 안 좋거나 이러시면은 꼭 목포 놀러 오세요. 진짜 너무 성격 좋아져요. 진짜로. 여기 그리고 글도 잘 써지고 생산성도 훨씬 올라갑니다. 저는 정말 만족했습니다. 유튜브로서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포에서의 낭만 여행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 연필도 있나요? 연필은 귀여워. 손 한번 살짝 흔들어줄. 밑으로. 여기가 정말 맛집이라고 합니다. 잘 있어요, 목포.